다들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비트코인이 약간 횡보 구간에 들어서고 있어요. 저번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요. 저번 분석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엄청난 큰 상승이 올 것 같다. 하지만 올라가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단기 파동을 어느 정도는 끝내고 나야지 이제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A, B,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요 구간에서 이제 한번 올라갈 것 같다 했을 때, 제가 하여튼 올라는 가지만 대신 이제 올라갔다가 C, 그 다음에 D에 대한 조정, 그 다음에 대한 E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지. 그 다음이 이제 진짜로 올라가는 파동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전 고점이죠.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전에 대한 이제 고점, 장기 트렌드죠. 장기적인 요 트렌드 구간, 요 트렌드 구간이죠. 이 트렌드 구간 이제 언저리 구간이죠. 109K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구간에서 저항 정도는 이제 느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저항이 이제 맞고 나서 지금 이제 쭈루루루루 빠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심장이 떨리고 약간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번 분석이랑 그렇게 바뀐 건 없어요. 105K 이하죠. 제가 이제 105K 이하에 대한 이제 만약에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 이후에 이제 조정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그 관점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봐요. 정확히 따지면 이제 105K라기보다는 딱 이전에 대한 시장이 이제 한번 쭉 오르고 난 다음에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후속 매수세가 들어온 가격 마디가라고 하거든요. 2차 매수세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2차 매수세라는 건 뭐냐면 시장이 급반등을 치고 난 다음에 매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뒤따라 들어오는 가격이 있어요. 이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뒤따라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 것을 이제 2차 매수세 가격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주로 넥라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 자리를요. 저는 이제 마디가라고 얘기를 또 하고요. 이제 후속 매수세, 2차 매수세라는 거는 그 가격이 들어오는 사람들, 우유부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이제 가격을 끌어올린 거는 뭐 어떤 개입이나 세력이나 큰 자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이제 좀 확실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제 후속 매수세가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건 많이 가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가격이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변덕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가격 이하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변덕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가격은 이탈이 발생하면 그 밑으로 빠졌을 때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손절이나 이제 말 그대로 감정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시장의 탈출을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격을 보통 시장에서 많이 기준을 잡게 돼요. 그 가격은 이제 105K. 정확 105K는 여기인데 그것보다 이제 아주 정확하게 따지면 104.5K 정도 될 거예요. 104.5K 정도 되는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시장이 104.5K 이하에 대한 하락이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고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짧은 숏입니다. 짧은 숏이 아니고 이제 좀 굉장히 작은 숏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은 더 올라가고 나면 조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위쪽에서 이제 4시간 캔들에서도 약간 꼬리를 달고 이것도 있었고요. 원래 여기서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 받았다가 난 이거 진짜 갈 줄 알았어요. 이거 뚫을 줄 알고 그냥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정체를 좀 보이길래 4시간 캔들 마감하는 걸 보고 4시간 캔들에서 이렇게 마감하는 걸 보고 캔들이 작아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적은 물량에 대한 그냥 약간 숏을 쳐서 현재는 좀 두고 있어요. 아마 숏은 정리를 할 거예요. 언제 정리할 거냐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1시간 차트상에서 거래량 터지면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밀려서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거래량이 한번 쭉 하고 이제 발생하는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숏은 이제 익절을 할 거고요. 아마 현재 구간도 조금 예상을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4시간에서 계류 발생이죠. 4시간이 지금 볼펜 쪼여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을 지금 뚫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현재 이 구간에서 아래로 쭉 미끄러진다 그러면 괴리율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저는 이제 숏을 정리를 할 생각이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차트적인 관점으로 이제 먼저 넘어가면 첫 번째로 반등을 칠 것 같다. 나는 이제 이번 조정 이후에 이제 반등을 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방송할 때 이제 여러 번 말씀 드린 지표 중에 하나죠. 숏 지표다라고 얘기해요. 숏 지표. 숏 지표
가 발생하면 갑자기 시장에서 평균적인 이상에 대한 이렇게 숏 물량이 갑자기 쌓여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상승에 대한 재료로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조금 더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요 아래에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이건 차트가 4시간짜리지만 이 이동평균선은 1일 차트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1일 차트, 이쪽은 이제 1일 차트가 되는데 1일 차트에 보면 7SMM의 이동평균선에 근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이제 20MA 그리고 7SMMA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지지 구간이죠. 기술적 지지 구간 근처에 이제 도달을 조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에 대한 매수력이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매수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숏들이죠. 숏들은 이제 강제 탈출 현상이 발생합니다. 숏의 탈출은 매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런 구간, 요런 20일 이동 평균선 구간, 아니면 제가 말했던 104.5K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그 반등은 4시간 차트상에서 괴류에 의한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숏에 대한 탈출로 인해서 이제 매수력이 조금 세게 붙을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이 조정까지는 원래 거의 이제 예상을 하고 있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보통 올라가게 되면 5파동을 거치고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 5파동은 이제 상승장 나올 때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파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요런 자리랑 요런 자리 어디지? 요 자리가 아니군요. 요 자리가 아니고 여기죠. 여기 이런 것처럼 하락이 발생했다가 올라갔을 때 보통 이 상승으로 가기 전에는 보통 이제 하나, 둘, 셋, 넷, 5번. 하나, 둘, 셋, 넷, 5번. 그러니까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와 이제 진짜 상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이제 그것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 물론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에 대한 기준을 놓고 보는 게 아까 방금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104.5K 정도에 대한 가격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뭐 숏 지표에 대한 숏 물량이 많았네, 뭐 기술적 분석 뭐 있었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것이 위험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104.5K까지 깨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21일 평균선은 완전히 다 이평 이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라와도 또 빠질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4.5K 이하로 빠지지 않은 관점에서는 반등 나올 가능성을 조금 높여보고 그 반등 나올 가능성에 대한 이유를 아래 보면 이제 숏 물량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전에 대한 상승이 나왔을 때도 보면 조정 이후에 갑자기 숏 물량이 이 구간에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반등을 세게 친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숏 물량이 한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빠질 때도 이 횡보관에서 숏 물량이 늘어났거든요. 네, 아쉽게도 이때 횡보하는 과정에서 숏이 다 빠졌어요. 횡보하는 과정에서 숏이 다 빠지면서 반등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빠졌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숏이 늘어났죠. 늘어나고 이제 반등을 치고 나서 안 빠졌죠. 이제 숏이 물량이 안 빠지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던 것처럼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어떤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빠지는 과정에서 만약에 숏 물량이 다 빠진다 그러면 이제 위험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겠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는 관점에서 숏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아마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은 조금 세게 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차트 주봉 관점에서 오늘 봐야 되겠죠. 주봉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차트는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주가 장악형으로 마감을 했댔잖아요. 그럼 이번 주 보통 장악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전 주에 대한 것을 장악형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대1 플러스 알파만큼 더 올라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신 이제 공식이 어떻게 돼요? 조정 받고죠. 장악형이 발생하고 나면 조정을 좀 받고 그런 다음에 올라가고 보통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래꼬리를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약 조정 정도는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고 보통 이것에 대해 기준은 절반을 많이 놓고 봅니다. 절반까지 장악형에 대한 조정은 절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열어놓고 그런 다음에 올라간다. 근데 보통 3분의 1을 많이 보거든요. 강세에서는 3분의 1 정도까지만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많이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조정은 나오겠지만 어쨌든 전주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 다음 주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물론 이번 주에도 이렇게 조정받고 나서 반대로 꼬리를 만들고 위로 이제 넘기는 것도 당연히 장악형에 대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으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 봐나 저래 봐나 이제 장기적인 시그널 관점에서는 장악형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오늘에 대한 조정에 대한 이유는 이제 어저께 음봉 캔들이 이제 음봉으로 마감했죠. 음봉이 이제 하락 장악을 마감했단 말이에요. 1대1 비율에 대한 만큼. 1대1만큼 조정받을 가능성을 현재 열어놓고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1대1만큼 조정을 열어놓고 본다고 해도 104.5K는 이탈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조정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지 구간도 있고 좀 물량도 있고 주봉에 대한 이제 저주에 대한 장악에 대한 마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라갈 확률이 한 6 떨어지면 한 4 정도, 한 6대 4 정도 놓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말 그대로 만약에 이게 실패 관점, 이 주봉이 이렇게 떴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관점은 주봉을 다시 다 장악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는 말 그대로 매도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악재성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시장에 대한 종료, 야 이거 시장이 이제 상승장 끝났다라고 본다면 100K 이하에 대한 만약에 하락이 다시 벌어지면이에요. 만약에 100K 이하에 대한 하락이 벌어지면 쌍고점 넥라인 이탈에 대한 더 큰 하락적인 부분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이제 100K 정도.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4.5K, 104.5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위에 시장이 있다라는 거는 상승 관점에 대한 단기 조정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104K 이하로 만약에 빠지는 상태까지 흘러가는 상태까지 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하락 관점 전환이죠. 하락 관점 전환을 예상해 보는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4.5K 아래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반등의 탈출 관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맨날 항상 교육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관점인데, 그냥 트렌드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딱 잡고 그게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딱 우리가 이제 기준점을 딱 잡고요. 그 가격 위에 있을 때는 조정을 받을 때는 올라갈 관점을 보는 거예요. 단기 조정을 보는 거예요. 대신 그 관점이 이탈을 하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장기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장기 물량 가지고 있으면 이런 조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견뎌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런 넥라인이라는 구간을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되면 이제 전략이 바뀐다고 그랬죠. 어떻게 돼요? 반등에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놓고 있는 거.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안 한다 그러면 다시 돌파를 하면 내가 물량을 털었던 만큼 재수거를 하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런 기준에 대한 기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장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시장에 대해서 잘못된 편향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열어놓고 보시면 그래도 내 자산을 지키고 어느 정도 손실을 이제 피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손실을 피한다는 거는 그 다음 조정이나 하락이 나왔을 때에 대한 기회 비용을 챙길 수 있는 이제 좋은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충분히 세워놓고 시장을 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좋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할 거라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A, B, C, D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D에 대한 조정이 104.5K 이하까지 안 빠지고 만약에 아래 이제 숏 물량도 올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숏 물량에 대한 재료, 그 이제 연료죠. 그 연료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뚫으러 가는 거죠. 진짜로 제가 이제 말했던 것처럼 역대급 불장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불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요, 그래도 천천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전에 항상 상승을 할 때,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에 대한 모습을 보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뺐다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5번에 대한 조정을 받고 대신 이제 21동평에서는 잘 깨지 않고 항상 이런 것들은 항상 진행돼 왔던 거예요.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A, B, C, D,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하고 주로 상승을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비슷하죠. 하락 후에 올려놓고 이전에 대한 매물대까지 올려놓고 역회된 조정 관점으로도 많이 보겠죠. 이거 보고 하나, 둘, 셋, 넷, 5번 여기서도 보면 뭐죠? 하나, 둘, 셋, 넷, 5번을 하면서 단기 조정을 다 박스권으로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진짜 뭉쳤다라고 하거든요. 뭉쳐서 간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상승 가기 전에 대한 각이라 하죠. 각 잡는다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항상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각을 잡는 걸 많이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번.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5번으로 보여요. 원래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아요. 왜냐면 큰 조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A, B, C, D 그다음에 올라갔고. 올라가면 또 그 위에서도 또 합니다. 그 위에서도 또 5번에 대한 조정, 또 올라가면 단기적인 조정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5번의 어느 정도의 파동을 다 끝내고 나야지 그 다음에 진짜 파동이 나온다고, 진짜 파동, 진짜 방향성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현재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A, B, C, D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항상 이제 D에서 가장 이제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아져요. 저도 항상 여기서 고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D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도 많이 보거든요.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더블탑 하락에 대한 진짜 하락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깨면 안 되는
후속 매수세가 들었다. 변덕스러운 물량이 포함되어 있는 104.5K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진짜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그때는 짧은 손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을 치게 되면요. 손절은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거든요. 아직까지 만약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이런 데가 손절이 되겠는데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손절은 굉장히 짧게 잡고 진입을 해봅니다. 매수를 진입할 때 있어서 손익 대비가 굉장히 좋아지는 구간이 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뭐 조만간에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마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한 이때쯤에 제가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죠. 손익 대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 손익 대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에 들어왔다. 이럴 때는 한번 진입해봐도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싶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조정을 발생하겠지만 내일이나 모레는 어느 정도 양봉을 만들어서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조정이 나와도 어느 정도는 지금은 조금은 지켜볼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하단에 보시면요. 제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드릴게요. 항상 텔레그램 방은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그럼 구독자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다 들어와서 볼 수 있고요. 텔레그램 방은 매 4시간마다 시장이 이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지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지 오늘에 대한 일봉 마감은 긍정적으로 마감했는지 부정적으로 마감했는지 그리고 보시면 이제 백쌤께서 시향 브리핑이죠. 시향 브리핑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주요 일정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주요 일정. 오늘 S&P 글로벌 제조업이 있고요. 그리고 PMI 지표 발표가 있는. 오늘 조금 중요한 발표가 10시 45분 그리고 11시에 있으니까 다들 오늘 밤에 단타 치시는 분이나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으시겠고요. 방송 하단에 텔레그램 방 주소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의 글이었고요. 내일은 뜻깊은 상승이 나와가지고 웃기기 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